안녕하세요. 마포소로 송덕호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마포에서 큰 마라톤 행사가 있었습니다. JTBC에서 마라톤 행사를 펼친 건데요. 상암동 얼트콕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합정역에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로 갔다가 여의도에서 이제 10km 구간을 달리는 분들은 여의도에서 마치고 풀코스를 뛰는 분들은 계속 달리기를 해서 다시 마포대교를 넘어서 쭉 충정로를 거쳐서 서울 시내를 쭉 돌아서 그래서 강동으로 갔다가 잠실 경기장까지 가는 풀코스 마라톤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 열렸는데요. 그런데도 한 3만 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출발했는데 원체 많은 인원이 마라톤에 참여하다 보니까 9시 반을 넘어서까지 마라톤 출발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교통 체증이 좀 심했죠.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날 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주최 측에서 이 비닐 일회용 우비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마라톤을 하면서 이 우비를 입고 뛸 수는 없거든요. 또 출발을 할 시간대에는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나눠준 우비를 다 벗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다 길거리에 버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이렇게 늘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있죠.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한 사회의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한편은 또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 FM도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11월 18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토요일날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출발을 해서 성산대교까지 돌아오는 이 강변을 따라 걷는 마라톤인데요. 온에어런 포 밤섬이라고 하는 밤섬을 좀 밤섬이 남사를 습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밤섬을 좀 응원하는 밤섬의 취지, 남사를 습지인 밤섬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라톤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마라톤에도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화요일부터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마로콘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 마로콘의 이야기 자리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마포의 마을 밥상 컨소시엄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곳에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끼라고 하는 이야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얘기 마포 희망나눔의 김은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성미산 동네 연극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본격적인 연극 축제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얘기 성미산 마을극장의 전세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정 준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주택 아파트 얘기하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그리고 또 자치 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마다 이제 동대표 회의가 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주거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관리 규정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이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치구마다 이 공동주택의 특성이 좀 다르고 해서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지난해에 아파트 관리 규약 상생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올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준칙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우선 채택, 그리고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경우 단임제,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선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마포구가 이제
이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신고를 할 때, 아파트, 지금 이제 이 제정한 이 준칙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연사업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지원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동주택, 아파트, 참, 말이 많이 나오죠. 네, 이 입주자 대표 회의, 네, 그 대표의 어떤 독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선거와 관련돼서 이 잡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준칙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능형 CCTV가 우리 마포에는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이 지능형 CCTV는 어떤 거냐면요, 이 CCTV로 이제 거리가 찍히잖아요. 네, 거리가 찍히면 거기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가 다쳐서 쓰러져 있거나, 네, 그러면 그거를 이 지능형 CCTV가 인지를 하고서 모니터하는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모니터가 뭐 수십 개 있으면 그거를 금방 또 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능형 CCTV가 있으면 바로 그런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초동 대처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포는 이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의 25곳 자치구 중에서 마포와 노원, 강북, 중구, 이런 4곳이 하나도 없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CCTV 50대를 이 지능형 CCTV 50대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지금 마포, 노원, 강북, 이 3곳만 지금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능형, 마포가 CCTV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고 관제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 많은 화면을 관제요원이 또 한 명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제요원이 그걸 일일이 화면마다 지켜보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지능형 CCTV가 있으면 바로 이 표시가 되어서 초동 대처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강력범죄나 뭐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CCTV 확대가 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에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곳이 내년에는 문을 닫을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요. 10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YMCA 서울 아가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이제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예산이 전면적으로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향후 이제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는 예술인들의 이제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곳인데요. 예술인들이 사실 이 육아 부담이 있으면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술인들 중에서 이렇게 좀 수입이 많은 그런 예술인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수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에서 예술인들의 자녀들을 무료로 아니면 또 굉장히 저가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이 이렇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은 자녀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겠죠.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 활동을 중단하거나 하는 건데요. 네, 둘 다 사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 되면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보건소에서 다운 식생활 챌린지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청년 1인 가구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거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나의 입맛 알기, 네, 그리고 싱겁게 먹기, 올바른 식재료 활용법, 요리 실습,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마포에 살고 있는 1인 청년 가구 20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1차 시, 2차 시 모두 참석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현동에 있는 아현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립니다. 별도의 재료비도 없이 다 무료입니다. 11월 10일 날 시작을 하고요. 1차 시가. 2차 시는 11월 17일 진행이 됩니다. 1차 시는 주로 교육이고요. 2차 시는 요리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마포구 보건소 네, 영양상담실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추락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마포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경찰서 1층 중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오후 5시께 쿵 소리가 나서 이 소방에서 출동을 했고요. 네, 그런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한 거죠. 네, 심정지 상태인 이 여성을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네, 6시경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없었는데요. 이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이 여성이 경찰서 본관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사의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은 오후 2시경 마포 경찰서를 찾아서 포인트 환전형 사기 피해를 호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건물 위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투신 자살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은 최근에 이제 SNS 메시지를 받고서 대가를 줄 테니까 특정 사이트에 포인트 3천만 원 상당을 대신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입금을 했는데 이게 사기라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자, 지난 4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제14번째 마포구청장기 검도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개 클럽의 회원하고 협회장 200여 명이 참석해서 대회를 치렀고요. 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유공자 표창 수여와 격려사가 있었고요. 선서 이후에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검도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파주 운정에서 홍대 입구로 다니는 서울 동행버스가 6일부터 하루에 3차례씩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파주겠죠. 이 파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리로 서울시에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작하는 곳은 파주의 책향기 마을 10단지이고요. 초롱꽃 마을을 경유해서 합정역과 홍대 입구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첫 차는 오전 6시 20분부터 20분 간격으로 총 3회 운영이 되게 된다고 하는군요. 참 이 서울 근교의 도시들이 위성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교통망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위성 도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지만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한두 명은 기절하는 상태로 그 기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하도 끼어 있어서. 자, 이런 그 문제가 좀 해결돼야겠죠. 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오는 7일부터 8, 9일 이렇게 3일간 마포에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올해로 벌써 이제 11번째 열리는 행사인데요. 8개의 이야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포 FM에서 이 로컬리스트 컨퍼런스의 이야기 자리를 하나씩 가능하면 다 하면 좋을 텐데요. 하나씩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는 7일 열리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끼라고 이야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포 희망나눔의 김은주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잘 계시죠? 네네, 저희 이 마로콘 준비도 그렇고 김장도 곧 있어가지고 좀 바쁘네요. 네, 곧 김장을 해야 되는 시기군요. 네. 네. 자, 이 마로콘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끼이라고 이야기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네. 네. 이 이야기 자리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일단 이 자리를 왜 열게 됐는지 먼저 네.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문턱 없는 밥집이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예. 23년도에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의 공모사업 을 하게 됐어요. 다정밥상이라는. 다정밥상. 네.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기반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네. 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의 의미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해나갈지 고민이 네. 되어서 이야기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돌봄 체계를 만들 거냐. 네네. 라는 걸로 이제 다정밥상을 1년 동안 운영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돌봄 체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1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올 5월부터 네. 시작을 했고 이제 이게 모금회에서 3개년 사업으로 예. 올해 공모를 했는데 이제 선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예. 사업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 먹거리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런 취약계층에게 로컬 푸드를 활용한 양질의 식사를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영양이나 식상활도 좀 관리를 해드리면서 그냥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사회활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그 1차년도 진행 중이고 그 주로 끼니 챙기기 어려운 1인 중장년이나 네. 홀몸 어르신들이 이제 주요한 대상이신데요. 네.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고 문턱 없는 밥집에서 예. 주 2회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반찬이나 죽을 배달해 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마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 의원이랑 같이 그 참여자들 건강 체크를 다 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발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이 그 건강 지원 활동을 하고 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학제 방문 의료라 그래가지고 네. 사회복지사가 같이 그 함께 의사 간호사랑 같이 방문해서 예.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좀 살피고 어려움들을 좀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야기만 들어봐도,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렇죠. 확 드는데요. 네. 네. 사실 진행하면서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어유,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되게 지금 체력의 소진을 감수하시면서 문턱 없는 밥집에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시고 예. 또 무지개 의원도 성심성의껏 그런 의료 지원 활동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들이 가능한 거는 그 세 기관이 지역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다져온 신뢰, 네. 그 다음에 그 협력의 어떤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각각 다들 이제 어려운 그 활동들 바쁜 와중에도 잘 예. 협동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사업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작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확인된 걸 보니까 1인 중장년들과 네. 어르신들의 그 먹거리 섭취 형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네네 1인 중장년들은 정말 하루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르신들은 뭐 네. 보통 2끼 이상은 드시는데 예. 그리고 그 한 끼도 인스턴트나 대충 때우는 식의 끼니들이 많았는데 네.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면서부터 정성껏 또 유기농 문턱 없는 밥집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그 재료들을 사용하니까 네. 안전하고 그 건강한 음식을 또 되게 맛있고 정성을 담아서 네. 그 먹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실제 이제 그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그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런데 이제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반찬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네. 되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또 함께 먹는 즐거움들을 느끼면서 활력이 생기고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람들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정밥상으로 그럼 몇 분 정도나 여기에 지금 이 돌봄 체계에 들어와 계실까요? 지금 총 96분 정도 되시고요. 와,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공동체 식사라고 주 2회 하시는 데는 25명. 그다음에 죽하고 반찬을 받으시는 분이 또 25명 정도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 청춘살롱 프로그램에서 네. 뭐 간식이라던가 그다음에 같이 요리 만드는 요런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46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총 인원은 96분 정도 되시고요. 그렇군요. 좀
어르신들이 조금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질병이라던가 혼자 사신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살핌이 필요한, 살핌이 네. 필요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그동안 이제 마포 희망나눔에서 쭉 지역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네, 이런 어르신들하고 쭉 네, 네. 이 비슷한 활동 해왔잖아요. 네. 네네. 뭐 이런 어떤 관계들이 좀 쌓여서 네, 이런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것 같네요. 네. 저희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문턱 없는 밥집이 사실 이제 먹거리를 네, 만드는 거에,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 서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품을 내서, 이게 음. 필요한 일이라는, 그리고, 이 성과들을 이제 확인을 하니까, 네. 없는 시간과 마음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예, 하게 되는 예. 것 같아요. 네. 다른 단체들의 덕분입니다. 네. 뭐 어쨌든 세 개의 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네, 성과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3개년 사업이고 지금 이제 1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역에 이 지원이 없어도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네네. 그런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의 자리라는 거죠. 네네네. 네.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는 있는데 네. 뭐 비용, 인력 이게 굉장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일을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문턱 없는 밥집에서 계속 해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실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약간 중단되는 그랬죠. 상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지역에 그런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삶을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기운을 낼 수 있게 네. 하는 곳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밥집의 힘으로만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 3개년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3년 후에는 지역에서 이 먹거리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좀 누구나 먹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네. 먹거리 지원 센터도 만들어졌었고 네. 활동을 했는데 이제 또 거기도 뭐 구청장이 바뀌면서 네. 거의 이제 중단된 상태라고 들어서 네. 들었지만 어쨌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으니까 저희 예. 지역에서도 그런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예.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마포에는 효도밥상 사업이라고 약간 네네. 비슷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네. 이 사업과 뭐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효도밥상 같은 경우에 대상자, 네. 제한이 딱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네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제 계시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한데, 이게 예. 딱 정해져가지고 항상 또 나와야 되고, 네. 네. 막 등등의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네. 효도밥상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자들이,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변동이 되게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또 아파가지고 못 네. 오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죽으로 이렇게 개최하고 네. 또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또는 새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지금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살짝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조금 아쉽지요. 그래서 예. 좀 민간의 그런 이 변화무쌍한 사람의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예.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날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끼 이야기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저희가 지금 구의원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서대문구 먹거리, 음. 그 종합지원센터 그 관련된 분,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 예.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참여하셨던 당사자, 음. 그리고 여기 성산 마을 그 운영위원장님 네. 등등 이렇게 모셔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역화폐 모아, 예. 이사장님도 오시는데, 네. 좀, 마을에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조례 제정, 그 다음에 또 이게 당장의 먹거리 지원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있어서 자립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연결통화 삶의 질 개선 방안 같은 경우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한번 지금 첫 시작 단계니까 예. 이야기를 좀 듣고, 앞으로 차차 현실 가능한 부분들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7일 날 오후 5시에 문턱 없는 밥집. 네. 네. 성산 4시 45분이에요. 4시 45분이요. 네. 네, 한 분이라 좀 더 얘기 길게 네. 드리려고. 네. 그렇군요. 4시 45분에 문턱 없는 밥집에서 열리니까요. 네. 네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야기 자리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더, 이야기 나눌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네, 그런 민간 차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자, 이 관심 있는 분들, 이 먹거리 돌봄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7일 오후 4시 45분, 성미산 마을, 성산 일동이죠. 네, 문턱 없는 밥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 희망나눔의 김은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 관련된 이야기 해나가겠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빗속에서. 비나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빗날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는 19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된 얘기, 네, 성미산 마을극장의 전세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저희가 거의 이 연극축제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봄에 아마 그 뮤지컬 수업 때문에 한번.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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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가 벌써 11회째군요.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11년까지 왔네요. 네, 참 코로나 엄혹한 시기도 지나고, 네, 네네, 11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어서 이번 네네. 연극축제는 좀 약간 규모 있게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크게보다는 네,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연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마을에 있는 마을극단들은 아직 활동이 제대로 복귀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연극축제 무말랭이나 일상 다반사나 여기 마을 분들이 중심으로 하는 연극팀들은 참여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협동조합 내에 속해 있는 극단들은 네. 나머지 극단들은 이제 대체로 다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동네 연극축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공연은 8개 공연. 8개의 준비가 공연.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8개에서 10개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올해도 딱 8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8개 공연 말고도 이제 앞서서 이제 개막 때 예. 저희가 개막을 알리는 홍보 버스킹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카페 앞에서 그 망원시장 앞에 있는 카페이 토요일에 되면 엄청 핫한 그렇죠, 장소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연극축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거기서 네. 공연도 하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물들도 좀 나눠드리고 해서 예.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더라고요. 예. 어제도 공연하는데 전혀 관계자가 아닌데 오신 분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조금 홍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마을 연극 축제 토요일부터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말씀하신 버스킹 했었고 그날 이제 개막작도 네네. 이 공연이 되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어땠어요? 지금 주말을 이제 넘기셨는데. 네, 첫 공부터 관객 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이제 망원 이동에서 활동하시는 네. 끼모아라는 그 주부님들 극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마포문화재단에서 꾸준히 이렇게 네. 연계돼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한 11년 차 되셨어요. 오, 많이 오래 거의 네네.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랑 똑같은데요? 그게 저희보다 이제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는 굉장히 좀 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한 3,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인가 해가지고 연계가 돼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연극축제
초대해서 같이 하고 계신데 실력도 꽤 너무 잘하세요. 네네. 주부님들인데 남자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다 예. 남성 역할 다 하시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그 아마추어 극단인데도 엄청 실력이 좋으셔서 놀래고 그렇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층 객석이 69석인데 회당 30석 이상 찼으니까 절반 이상 주셨고 그래서 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연극 축제를 보니까 그 성미산 그 협동조합 마을극장 협동조합에 참여한 그런 극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원래 여기 마을극장에 상주하고 있는 공연예술청직도 수다가 이제 진행했던 뮤지컬 수업 팀, 그 이제 청소년들 어제 이제 공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다가 또 여기 마을의 발달장애 청년허브 사부작 청년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작업해서 얼마 전에 한번 발표회는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번 연극 축제에서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또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극단 귀인도 이제 꽤 오래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귀인이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창작극으로 이제 또 찾아뵙게 됐고 직장인 극단 일상탈출이라고 있는데 일상탈출도 처음으로 또 창작극을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직장인 극단들이 사실 창작극을 새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기성극을 하기도 바쁘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진짜. 전문 극단도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창작극으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급쟁이라는 또 직장인 극단이 한 팀이 있는데 월급쟁이요? 네, 월급쟁이. 월급쟁이를 이제 월급 말고 이제 월에 극 한 편 올린다 이런 이제 월급쟁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월급쟁이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긴 장편극 말고 단편극 세 작품 이렇게 그래서 단막극전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주 웃긴 작품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연기력 대결이 펼쳐지는 또 치열한 작품도 하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세 작품을 엮어서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성산 마을, 성산 일동에 있는 마을극장에서 모든 그 연극을 다 볼 수 있고요. 다른 곳에도 하나 열리더라고요. 한 작품 월간 짜잔잼이라고 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짜잔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즉흥 춤 추는 팀인데, 그 이행성 극장이라고 저희가 꼭 한 팀 정도는 퍼포먼스 팀을 하나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팀은 이제 이행성 극장이라고 이제 망원 1동에 위치한 극장이 있습니다. 저희 또 그 극장 또 그 대표님이 또 저희 마을 분이기도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저희 그 연극 축제랑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이제 같이 하고 계세요. 올해도 거기서 이제 한 작품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1월 17일에 이거는 관객들도 함께 같이 막 춤을 추는 작품이라서 입장하시면 같이 배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즉흥 춤 공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망원일동에 있는 이행성 극장에서 짜잔잼. 자, 그리고 또 한 팀이 사실 밖에서 진행을 하긴 해요. 그래요? 그 저희가 초청 공연으로 어린이극이요? 어린이극을 하나 작품을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팀은 성미산 도깨비에 관련된 작품을 하나 준비를 해와가지고 성미산에서 성미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야외에서요? 그 삼산공원에서 진행을 사실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3번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오늘 사실 비가 와가지고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날이
사실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네, 그 지금 야외에서 해야 되나? 극장에서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은 땅이 질어가지고 아마 네. 야외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음. 네, 내일 정도부터는 아마 야외에서 진행할 수 그렇군요. 있지 않을까. 네. 성미산 도깨비, 성미산에 도깨비가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성미산 도깨비랑 극장 도깨비랑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도깨비랑 막 이렇게 네. 이야기를 옛날부터 도깨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어린이라도 재미있게 이렇게 막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펼쳐지는 공연인데 오늘은 조금 야외는 어려우지 않을까. 네. 지금 이번에 연극 축제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이 다 창작극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의 창작극이고, 네. 기존에 있던 작품은 그 토요일에 개막 공연했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나 네, 그건 많이 알려진 단막극전, 단막극전에 올라가는 공연들이 이제 조금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창작극.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문으로 이제 극을 하시지 않은 팀들이 사실 창작극 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네, 그쵸. 창작극을 하게 되네요. 자, 아쉬운 건 어쨌든 지역의 주민 연극단인 무말랭이, 일상 다반사, 이런 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아직 뭐 코로나 여파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네. 코로나 때 활동이 중지됐다가 복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한번 무너지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 다반사는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무말랭이는 누군가 한 명이 의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이 주민극단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이번에 11번째의 이 동네 연극 축제 이 예매를 하고 가야겠죠? 네네네. 네. 저희가 예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예약? 네. 네, 네이버에서 성미산 연극 축제 이렇게 성미산 동네 연극 축제만 쳐도. 저희 예매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고, 또 이제 저희가 곳곳에 포스터랑 이제 리플렛, 또 이제 현수막 지금 보시면은 동네 근처에 망원역부터 저희 극장까지 오는 길 가로수 옆으로 다 배너가 설치가 돼 있어요. 네네네. 현수막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또 이제 그 QR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찍으시면 예매하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니까. 네네. 네. 그쪽으로 예매를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연극 축제는 뭐 8팀이 참여하고 지금 공연으로는 지금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15개 정도 되나요? 아니요. 공연은 8작품인데요. 작품은 8개인데 뭐 어떤 작품은 3회. 네네. 어떤 작품은 딱 1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10몇 개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은 8개. 근데 이제 횟수로는 한 10몇 개 정도. 네. 이 공연이 진행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들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가 지역에 있는 또 가게들하고 같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연 티켓을 가져가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공연 티켓을 가져가면 지역에 있는 서로 이제 협력하는 이런 가게들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 연극축제 참 오래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사실 동네 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저희 극장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 극단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뭐 그냥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하시고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또 찾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그 축제입니다. 아마추어 극단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10년차 이상 된 극단들이 네.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실력도 좋으시고 예. 노하우도 있으셔서 누구보다 재밌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안 가시고 대학로까지 안 가시고 재미있는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9일까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 올해로 이제 11번째를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금요일인가요? 네. 토요일이군요. 네, 토요일 날 시작을 해서 19일까지 열립니다. 성미산 마을극장하고 망원동에 있는 이행성 극장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정말 가까운 데에서 아마추어 극단이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극단들이니까요. 가볍게 슬리퍼 찍찍 끌고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미산 마을극장의 전세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입이 그치면 이제 날이 훅 추워질 것 같습니다. 네, 겨울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